시사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마지막 비법 문제를 풀려고 최강훈 데이터 정치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이기는 선거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볼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자분들 이렇게 책을 보시네요? 중간에 다 체크를 하면서? 저만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빨리빨리 인용하려고요. 이게 기자식 책 읽기구나. 저희 같은 사람은 보통 지식과 교양을 얻기 위해 책을 보는데 기자들은 인용을 위해서 책을 보신다. 네, 저는 하나를 알게 되면 훅 쓰거든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보셔야 되는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의 분노, 빡침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회사들은 선거에서 유견석 활성을 했다. 총선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15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15대 총선이면 몇 년도인가요? 1996년이죠. H.O.T와 잭스키스가 데뷔할 때부터 계속 틀린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총선도 지금 기준으로 1, 2등이 바뀔 거예요. 이번에 7연속으로 틀리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언론사나 여론조사 업체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모바일도 집어넣고 안심번호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선거 운동용 여론조사를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주도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했지만 일단 결과에서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표본 할당을 하는 데 있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딱 이 세 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표본 할당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20가지 정도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투표 이력, 이전에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당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투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거 물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투표한다고 대답하죠. 응답을 하죠. 올바른 대답을 자꾸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거에서요, 부동층이 워낙에 많고 선거 공분을 올 때까지 마음을 유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층이 많아서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리는 것보다도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만큼 부유하고 있고 그런 원인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 지지층이 있단 말입니다. 죽으라고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미래통합당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 60%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40%는 이제 부동층이라고 본다면 부동층들은 결국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찍을 거 아닙니까? 한 달 내지 3주 이때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때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마지막 일주일에. 우리로 치면 4월 8일 이후에 결정할 거다. 공직선거법에 투표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주일에는 깜깜이 선거란 말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7대 기준으로는 37%, 지난 10대 총선 기준으로 해서는 50% 가까이가 부동층인 상태에서 선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180석을 예측을 하고 민주당이 1당이 된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정치평론가라는 사람 중에는 거의 저만 맞춘 거예요. 표본 할당이 부실하다는 것을 빼더라도 실제 표는 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는 100%를 투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엉터리예요. 보통 이제 응답률은 누가 높게 나오냐? 보수당이 아니라 여당 지지도가 높게 나와요. 새누리당이 압승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여당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15대 때부터 계속 그래왔던 게 항상 여당이 높게 나왔어요. 맛집을 예약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임박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어요. 기성 정치인들, 현역 의원이 대선 도전에 나섰을 경우에는 4년 의정활동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인은 자기를 알릴 길이 없잖아요. 신인들도 4년 내내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렸다고요. 프랑스도 이틀 전까지만 금지 규정 폭넓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해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깜깜이 선거 규정은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 깜깜이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이유가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는다라는 지난 총선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 같은 경우에는 밴드웨건 효과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상 선거운
독립운동에 가깝다고 볼 정도의 보도라고 보거든요. 밴드웨건이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가서 개척한 나라예요. 강인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 씩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밴드웨건 효과가 먹히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를 한, 정 뭐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밴드웨건이 효과를 발휘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언더독, 뒤처지고 있는 사람한테 정을 준다고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선거운동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읍소!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가장 잘하는 후보가 어떤 후보냐? 유권자로 하여금 짠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사람이거든요. 아, 저 후보 짠하다. 저거 어떻게 했어? 뭐 나라도 한 표 찍어줘야지. 그나마 더 질 거 아니야. 저는 사실 제가 메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각 당의 영입 인재라든지 비례대표 순번받은 분들이 다들 불쌍하다는 마케팅을 많이 펴셨어요. 불우한 가정이고 막 그래서 도대체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만나고 그분들 쫙 모아가지고 강남의 소리에서 여기 080 뭐뭐뭐에 뭐뭐뭐 모금 방송할까?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그랬거든요. 그분들 대부분 아마 종부세 내시는 분들일 겁니다. 30살 이하일 때 불쌍하셨고 30살 이후의 삶은 지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정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밴드웨건이건 언더독이건 양쪽 다 없애버리고 공평한 상태에서 해보자 이런 거죠.